그러니까 다이어트 측면으로 보면 보디빌딩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안 좋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게 맞나요? 진짜 단전에서부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근육과 운동의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세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이어트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자, 이게 마지막 코드입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조남원 코치님과 같은 방법으로 그냥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중간 어떤 뭐 다이어트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 모든 코드들은 결국 코드 0번, 베이스 코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게 결국 인풋, 아웃풋인데 칼로리에 대한 얘기였죠. 한계가 바로 그 칼로리 때문에 생깁니다. 칼로리는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음식 성분표 또는 네이버 검색에 나오는 칼로리 있죠. 그게 정말 그 음식의 정확한 칼로리냐. 그게 어떻게 측정되냐면 어떤 난로 같은 무슨 연료 태우는 기관에다가 음식을 넣고 태워가지고 그 열량을 측정하는데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그 열량보다 더 흡수될 때도 있고 덜 흡수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에 써있는 칼로리도 정확하지 않다. 내가 오늘 써있는 거 보고 3,000을 먹었다고 3,000이 아닐 수 있다. 그다음 아웃풋 칼로리도 뭐 성인이 하루에 쓰는 게 뭐 2,500이다. 또는 뭐 인터넷 보면 달리기 하면은 뭐 1분에 몇 칼로리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또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호르몬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슐린 호르몬이 잘못돼 있으면 먹어도 그게 지방으로 뭐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아무리 먹어도 지방이 안 되는 경우는 인슐린에서 당을 못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가 뭐 살이 마른 사람도 많아요. 피에는 당이 너무 많은데 안 빨아들여요. 실제로 그래서 당만 보면 먹은 칼로리가 막 몇천 칼로리인데 살은 안 찌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의 문제는 칼로리라든가 호르몬 수치가 사실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로 딱 바라보잖아요. 첫째, 시중에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에서 예외가 나오는 경우 있죠. 다이어트 방법 나올 때 반론이 막 나와요. 에이, 5,000 칼로리 막 계속 먹고도 살 안 찌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 막 칼로리는 안 중요한 거잖아. 고기 많이 막 뭐 10,000칼로리 먹어도 안 찌던데? 그것도 그 10,000칼로리가 진짜로 만으로 작용했는지 들어가서는 3,000만 작용되고 7,000은 진짜 배설됐는지 또는 그 사람 호르몬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고 거꾸로 물만 먹어도 살쪄요. 엄격하게 칼로리 통제했는데도 막 살이 쪄요. 하는 경우도 호르몬 이상이 있거나 실제로는 그 적게 먹은 칼로리가 몸에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제 오늘 말한 다이어트 방법도 분명 예외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는 제가 오늘 앞에서 아주 야심차게 말씀드렸어요. 내 다이어트 방법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 왜 진리가 아닌지 난 정확하게 그걸 알고 얘기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말한 코드 제로, 그 칼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수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꾸로 그래서 예외구나를 알면 또 응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서 선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병 치료하는 의사 말고 진짜로 사람 몸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 의사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먹는 음식도 정확하게 측정을 못 하는데 누가 이걸 정확하게 측정할 거 개발하잖아요. 그럼 다이어트법도 되게 쉬워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 될 거예요. 되게 흥분되는 일이니까 꼭 이런 연구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 그런 기술들이 확실하게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맞죠. 그런 확실한 미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실적인 방안. 첫 번째. 어쨌든 그래도 칼로리인 거예요. 칼로리가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살아남은 게 아직까지 또 이만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걸 좀 현실에 응용해보면 막 50kcal, 100칼로리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큰 가이드라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늘 말한 제 몸이 한 3,000 정도 있는 것 같다도 3,000 정도. 그리고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일부러. 정확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거지. 진짜 제가 3,000인지 3,600인지 3,450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용해라. 그나마 칼로리만큼 나은 것은 없다. 두 번째는 호르몬 같은 건 사실은 병원에 가서 전문가한테 직접 그 피 검사를 받고 하면 정확하게 나와요. 혈당 수치라든가 인슐린 같은 거는 그걸 자주 이용하면 좋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 코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본 게 이것도 알고 가서 봐야지. 저 인슐린을 측정해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물어봐야 뭐가 확실하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도 알고 봐야지 그냥 병원 자주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병원 문턱도 높아요. 이걸 많이 보시는 학생들은 무슨 병원 가서 제가 인슐린 좀 체크하고 올게요. 말도 안 되고 성인들도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제시하는 현실적 방안은 뭐냐면 제가 오늘 내내 가서 강조했죠. 마지막에 말한다고 했던 내가 집중한 나의 몸의 느낌이에요. 신진대사 또는 인풋 아웃풋 칼로리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 피곤하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또는 과잉이 아닌 정도 같은 그 느낌으로 먹기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몸을 위한 배고픔인지를 구분하고 몸이 정말 포만한지 집중하고 내 몸이 에너지가 막 진짜 넘치는지 맥이 없는지 이거는 실제로 병원 가서 측정했는데 뭐 신진대사 괜찮은데 해도 내가 맥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부정확한 거죠. 그렇죠. 결국 최종 단계는 뭐냐면 이게 부정확한 게 아니고요. 내 몸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고 내 몸의 감각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간에 얼핏 나온 저희 행복론에도 연결되는데 저희가 쾌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느 순간에 척추가 찌릿하냐처럼 나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도 내 몸이 가장 에너제틱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다이어트예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쁜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몸의 소리에 집중해라 이렇게 집중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고 보면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가? 다이어트의 개념, 이유에 대한 그런 의문도 좀 떠오르는데 흔히들 날씬해지기 위해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 자 마지막이자 오늘 사실 제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코드는 그겁니다. 코드 0번이 베이스랬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전에 있는 진짜 베이스 코드 다이어트는 진짜 왜 하는가 이거예요. 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럼 예쁘다는 게 뭘까요? 언젠가 저는 이걸 외모의 코드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진짜 날씬해지고 살 빼고 막 허리가 뭐 여자는 24인치 뭐 남자는 30인치 이게 진짜 정말 왜 이쁜 거냐? 물론 이것도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그런 것들이 이쁘다고 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그걸 이상향의 몸으로 삼은 거고 인간의 본능은 건강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 이거 나중에 토론해 보자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에서 그리는 몸은 많이 나간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것도 몸으로 체험해보기 위해서 막 체지방 10% 아래 흔히 말하는 연예인 체지방 몸무게도 진짜 무슨 모델 몸무게같이 빼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신진대사를 뭐 떠나서 그냥 사람이 굉장히 예민하고 일도 못하겠고 뭔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관계가 있다는 거고 왜 다이어트를 하냐 이것도 그냥 제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드릴게요. 제 메인은 중축해감인 일 때문에 일을 위한 수단으로서 건강과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전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일을 하는데 숨이 가쁘고 배가 너무 나와서 뭐 앉아서 회의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제 평생 메인은 제 중축해감인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걸리적거리게 하거나 그거를 부스트업 해주는 게 몸이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왜 여가 시간에 이걸 공부했냐면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상태로 내 중축해감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 오늘은 몸이 집중이니까 마음 신경 쓰지 말자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이죠. 중축해감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최대한 잘 보좌해주는 몸. 그러니까 마음에만 집중하고 싶고 몸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준이 진짜 저는 딱 두 개예요. 첫째는 진짜 몸의 상태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정확해요. 뭐냐면 내가 몸이 진짜로 팡팡 돌아가는가. 일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는가. 정말로 내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냐면 몸이 에너지가 팡팡 돌아가지만 과잉도 아닌가 많이 먹으면 또 어쨌든 에너지 팡팡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는 기준이 제가 하나로 딱 응축했어요. 일에 집중하고 몸은 심플해야 되니까 허리 둘레. 그러니까 무슨 말 에너지는 팡팡 도는데 과잉이면 허리 둘레가 두꺼워지거든요. 팔 둘레 다리 둘레는 안 봐요. 허리 둘레가 모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5년 전에 이제 정상 체중 했잖아요. 모든 바지를 딱 그때 허리에 맞게 맞추거나 바꾸거나 다 수선했어요. 그냥 그 바지를 입어요. 막 줄자로 재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뭔가 바지가 빵빵한 느낌. 아 많이 먹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적게 먹어서 줄여야겠구나. 또는 거꾸로도 있어. 바지가 너무 남아.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너무 적게 먹어서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아니면 가끔씩 몸무게를 재요. 그러니까 몸무게 왜 재는지 아세요? 오히려 거꾸로. 너무 줄어들어. 아 근육 줄었다. 시끄럽다. 허리 둘레로는 또 근육이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 복근밖에 안 보이니까 아주 심플해요. 내 몸에 에너지가 항상 넘치는데 허리 둘레가 변함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심플하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몸은 최적의 상태인데 내가 신경 안 쓰는 나만의 루틴을 만든 거야. 그럼 뭔지 아세요? 나의 메인인 중축해감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남한테 예쁘게 보이는 몸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제 몸은 실제로 지금 벗겨놔도 조각 같은 몸이 아니에요. 조각 같은 몸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거는 내 중추에 도움이 안 돼요. 남한테 보일 때는 예뻤겠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남한테 보여서 예쁘게 받는 게 내 중추인가? 아니요, 그건 저한테 말초였고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통해 저는 말초라고 과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외모로 예쁘게 보이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건 나중에 외모의 코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절대 메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말초예요. 여러분들의 중추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있을 것이고 몸은 그 중추에 방해가 안 되는 걸리적거리지 않고 건강한 최고 상태.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해둘게요. 그냥 에너제틱하게 나의 중추에 방해가 안 되는 상태를 위한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로리니 뭐니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 내 몸의 상태. 내 몸의 상태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최적으로 에너지가 돌고 일을 하면서 가끔은 폭식하고 가끔은 나쁜 걸 먹어도 나빠지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조나무 부럽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상태가 되었어. 저게 다이어트의 목표지? 아니죠. 더 큰 목표가 있는 거죠. 더 큰 목표는 제 중축해감. 그걸 위해서 일하고 어울리고 현실 생활하면서 아무리 먹어도 다시 옛날처럼 일에 걸리적거리는 몸이 안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웃풋을 늘려야겠고 뭐 근육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온 거지. 제 8년 동안의 여정은 바로 이렇게 응축됩니다. 제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중추대로 살리라.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4번까지. 네. 8시간을 이제 꾸준히 쓰시는 건데 하루에 2시간씩이면 10%를 쓰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또 걸리적거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운동을 짧게 할 수 있는 걸 계속 그래서 그 유산소도 줄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2시간 50분 3시간씩 했어요. 물론 그건 초반에 이제 비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교정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운동을 줄일 수 있을까에 관심이 좀 많지 더 늘려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극에는 이거 1시간까지 줄일 수 있으면 짱이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인사이트 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말은 멋있게 하고 있지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아주 집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산소 있잖아요. 그거를 한 20분 정도로 줄이고 웨이트에서도 좀 더 줄일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1시간 정도 안에 빨리 끝내고 싶은데 운동을 하면 더 오래 시간이 쏟아지고 이게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고 그런 고민이 항상 있어서 좋은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한다 자체가 그래서 중추와 이거를 밸런싱 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또 주 3회로 줄인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아시잖아요. 전 네. 초반에 주 5회, 6회 있잖아요. 근데 주 3회로 줄이고 2시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좀 더 줄일까? 근데 봐봐, 이렇게 밸런싱을 잡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근데 내 신진대사가 줄어들어 그럼. 나 마지노선은 1시간 반이야. 어쩔 수 없어. 차라리 잠을 줄인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거 뭐 워라벨은 이렇게 잡아가는 거지. 저는 중말벨, 중추 말초 밸런 이렇게 잡아가는 거지. 정말 길게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이어트 코드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단 먼저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편집자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제작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되도록 편집을 하지 말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건강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오늘 대본을 들고 하는 이유는 팩트 하나하나가 중요해서 그래서 한국 그때문에 분량이 늘어났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보기 부담스러워도 절대 유튜브식으로 10분, 5분으로 편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길어서 너무 힘들었다 하면은 대단히 죄송하고 대본을 너무 보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대단한 인내라고 잘 들으셨으니까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코드 제로. 코드 제로. 결국은 인풋 대 아웃풋의 문제다. 인풋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리면 살은 빠진다. 코드 1. 인풋의 코드는 약간 적게 먹기다. 그리고 당과 녹마른 음식이 아니라 고기와 야채를 먹어라. 코드 2. 아웃풋의 코드는 그냥 운동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올리는 것이다. 코드 3. 하지만 제 방법을 포함해서 모든 다이어트 방법의 한계는 인풋, 아웃풋, 칼로리와 호르몬에 대한 측정에 부정확합니다. 하지만 칼로리만한 기준이 아직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 칼로리를 대략적인 기준으로 하되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집중해서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의외로 가장 정확한 기준이다. 궁극의 코드. 마지막 궁극의 코드. 남의 시선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느냐 나의 에너제틱한 삶을 위해서 또는 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궁극에 내가 이루고 싶은 중축해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라. 후자가 다이어트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고 길었던 다이어트 코드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끝날 줄 알았죠? 이 코드를 알면 이제 제일 좋은 게
모든 현실이 내려다 보이고 꿰뚫을 수 있다는 다 거잖아요. 해석이 되죠. 그쵸. 그죠? 그래서 대안도 막 다 만들 수 그렇죠. 있고 스킬도 자유자재로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리 질문들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좀 반대되는 질문인데 첫 번째 거는 살이 빠지는 방법만큼 살을 찌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다이어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하면 살을 찌울 수 있을까요? 아니, 저도 놀란 게 네. 의외로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난 너무 말라서 고민이다. 오늘 코드를 반대로 돌리면 돼요. 1번 인풋이 의외로 적을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적게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요, 저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질문을 한 분이 특히 청소년 분이라면 아웃풋 신진대사가 엄청날 수 있어요. 저 하루에 한 3,500 먹는데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5,00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더 먹는 걸로 해결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호르몬 문제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넣는데 인슐린 같은 게 문제가 생겨서 피에 당은 많은데 이게 지방으로 흡수가 안 되거나 또는 다른 단백질 지방도 이게 세포로 안 들어가는 경우야. 이거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호르몬 말고 또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거식증 같은 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여튼 더 많이 먹는 걸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과 곡물을 먹는 건 저는 비추천이에요. 살찌려면 보통 그런 걸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배만 나온 그냥 되게 건강하지 않은 살찜이 될 수 있으니까 고기와 야채를 많이 먹으면 된다는 거. 다시 기본은 많이 먹으면 된다. 내 신진대사가 의외로 활발해서 더 먹어야 될 수도 있다. 고기와 야채를 그냥 많이 먹어봐라. 근데도 안 되면 호르몬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인 건데 호르몬 문제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코드를 거꾸로 돌리면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저 이미 많이 먹고 있는데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봤을 때 의외로 많이 안 먹죠. 적게 먹어요. 맞습니다. 대식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적게 먹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이 드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찌는 거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부위별로 살 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특정 부위에 살이 많은데 다른 데가 먼저 빠집니다. 특정 부위만 좀 빼고 싶습니다. 없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의학적으로 없습니다. 살은 전체적으로 빠지고 전체적으로 찌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뱃살만 빼고 싶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뺐는데 뱃살만 남던데.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는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지방 세포가 재배치되고 결국 뱃살도 빠지기 때문에 빠지나요? 고기만 딱 뺄 수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막 시중에 보면 그러니까 인터넷에 엄청 기사가 많이 나오죠. 뱃살 빠지는데 좋은 운동 베스트 5. 그리고 보면 진짜 배만 운동시켜. 그거는 뭐냐면 착시 효과인데요. 거기에 이제 근육을 단단하게 근육이 있으면 탄력적이 돼서 약간 없는 올라붙는. 근데 보통 그런 근육이 오늘 제가 말한 속근육은 아니고 미용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있으면 금방 빠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상하게 온몸에 살이 다 빠졌는데 옆구리살이 끝까지 안 빠지는 거예요. 뒷구리 항상 남아 있잖아요. 네. 오래오래 기다렸는데도 아까 말한 재배치나 이런 게 안 이루어져. 근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이건 사실 타고나는 거야. 그쪽에 지방세포를 많이 타고났거나 어렸을 때 먹은 것 중에 먹으면 왜 살이 찌면 지방세포 개수도 늘어나거든요. 거기가 늘어났는데 세포 자체는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것 또는 어렸을 때 때문에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진짜 아주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굴의 노력을 하면 빠지긴 빠져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자세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건데 전방경사, 후방경사라는 게 있어요. 딱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삐뚤어하게 서갖고 배가 이렇게 뭉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앞으로 돼서 이런 경우인데 이건 오늘 이거 설명하면 이것도 한 30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방경사, 후방경사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순환이 덜 돼갖고 근데 하여튼 거기까지 가는 거는 진짜로 제대로 다 빠지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유지했을 때 그때도 안 빠지면 한번 살펴볼 거고 기본적으로는 부위별로 빠지는 거 없다. 전체적으로 빼다 보면 여기도 언젠간 빠진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좀 궁금한 게 헬스장 가면 이 살을 찌운 다음에 이 펌핑을 하라고 하잖아요. 지방을 키운 다음에 하면 뭐 근육이 잘생긴다. 그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헛소리죠. 근데 오늘 코드로 보면 근육을 키우려면 많이 먹어라. 먹어라를 얘기하는 거지. 살부터 찌운 다음에 그런 거는 살이 쪄야 근육이 잘생긴다. 이건 아닌 거죠. 아닌 많이 거죠. 먹어서 근육을 손상한 걸 메꾸면서 에너지가 충분하게 들어간다는 맞지만 지방이 많이 있어야 생긴다. 이건 아니죠. 근데 다시 팩트가 중요하니까 그건 하나 있어요. 살이 찐 사람이 근육량이 많긴 해요. 인바디를 보면 비율상 그러니까 체지방 비로 하면 비는 크지만
총량은 심지어 보디빌더 수준인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막 왜냐면 제가 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했다가 또 팩트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살이 찌면 근육량이 올라가는 건 맞으나 근데 굳이 마른 사람이 너 근육 키우려면 그 되게 약간 또 많이 돌아가는 일단 뒤룩뒤룩 100kg가 돼갖고 총 근육량을 늘린 다음 그 다음 운동하자고 이거는 약간 글쎄 많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돌아가는 얘기다. 뭐 먹어라라는 의미에서 그게 맞으면 맞지만 지방을 먼저 채워라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얘기라 하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 제일 많은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이 수험생들이잖아요. 이제 수험생들한테 다이어트 추천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조심스러웠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수험생분들은. 일단 근데 코드는 똑같아요. 청소년기부터 아까 얼핏 나왔는데 신생아 때부터 이 당과 녹말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건 문제예요. 지금 청소년들 보면 당과 녹말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이거는 지금 신진대사 활발할 때는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이 중독이 어른까지 이어지면 반드시 몸도 망가지고 비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되도록 좀 줄이고 고기와 야채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떡볶이 얘기를. 먹으면 안 되겠네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마지막 궁극의 코드에 설명드렸는데 삶의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수험생 때 가장 삶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성장이에요. 근데 특히 여학생들이 나 다이어트 하고 마르고 싶어. 그러다가 지금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거는 삶의 메인을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0살 때부터 말라지면 안 돼요. 지금은 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데 지금 말라가지고 그 성장을 놓치면 그게 맞습니다. 아까워요. 키는 지금 아니면 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인은 미용보단 성장이다. 두 번째 메인 있죠? 좀 꼰대 같은 소리인데 할게요. 지금 메인은 어쨌든 공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심 들었다고 한 게 탄수화물 있잖아요. 나는 당과 곡물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로 좀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하겠어. 그렇다도 그 중증 비만은 20살 넘어서 치료하시고 머리가 돌아가려면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좀 드시고 제가 오늘 말한 탄수화물도 수험생은 좀 넓게 적용하세요. 당과 곡물, 녹말도 심지어 좀 먹어요. 수능 때 같은 때는 쪼꼬바 가져가세요. 그렇죠. 뭐 단기간에 머리를 돌릴 때는 필요하니까 오늘 제가 말한 거를 수험생들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만들까 아닐까 고민했는데 성인들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이 원리를 알아야 알고 해야 된다고 보고 나는 뭐 커야 되니까 막 먹어야 된다. 이건 또 너무 단순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당과 녹말은 꼭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수험생들은 좀 주의해서 받아들여라. 하여튼 근데 이게 또 궁극의 코드예요. 마지막 코드. 여러분의 중심은 성장과 공부다. 미용은 좀 밀어두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뭐 머리를 팽팽 돌리고 싶은 학생들은 당을 억지로 섭취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야채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신진대사가 워낙 활발해서 금방 소모되니까. 그러면 좀 거친 곡물. 근데 그것도 머리가 안 도망갔다. 그러면 쌀밥. 근데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럼 감자, 고구마, 바나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봐봐요. 지금도 약간 보수적으로 좀씩 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케이크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부터 서서히 맞아요. 가는 쪽으로. 제가 지금 굳이 말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빵이랑 뭐 이런 걸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안 먹어도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면 괜찮은 거 최고인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때만 그날만 쪼꼬바 먹으라고 한 것도 가장 그날이 긴급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원래 다 설명드렸더니 나는 밑에서부터 좋은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쁜 걸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다가 딱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있으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인도 그렇게 응용하면 돼요. 머리 많이 쓰시는 분이야. 근데 말한 대로 야채만 먹었더니 하루 종일 일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면 바로 초콜릿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좋은 거부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 있는 정보들이 제가 못마땅했다는 건 극단으로 넘어가요. 수험생은 초콜릿 먹어!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각자 자기의 상황과 거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을 알고 있어야, 코드를 알고 있어야 나는 이쯤이구나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남자분들이 좀 많이 관심이 있을 네.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도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자, 이걸 제가 시중에서 찾아봤더니 다들 트레이너들이 혼내더라고요. 이런 나쁜 놈들!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요새 이게 사실은 또 오히려 대세예요. 옛날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근육만 지키면 살 빠지는 게 어떻게 돼? 근데 아니죠. 오늘 코드로 해볼까요? 약간 적게 먹으면 돼요. 그럼 몸에서는 근육을 굳이 분해하지 않고 더 쉬운 지방을 써서 그 약간을 메꾸려고 해요. 이게 근육을 지키고 지방만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육과 살이 동시에 날아가는 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칼로리 줄였을 때죠. 극단적으로 인품을 줄이면 몸은 긴급 상황이니까 야 지방도 써야 되지만 야 근육도 다 써야 돼. 지금 난리 났어. 천이 모자라 막.
그렇게 돼서 이것도 써버리는 거지. 약간만 적게 먹으면 왜냐면 근육을 분해해서 이걸 단백질을 분해해서 당을 만드는 게 되게 사실 힘든 과정이거든요. 몸 지방을 전환하는 게 사실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팩트로 또 말씀드리면 혈당 면에서는 또 다른 면이 있지만 에너지랑 지방 면에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적게 먹으면 돼요. 약간이 측정되기 힘들지만 계속 자기 몸의 상태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수치를 찾으면 최고야. 칼로리도 정확하지 않다고 했지만 딱 2,500 정도가 내 약간이야. 저는 8년 동안 계속 그걸 찾아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허리둘레도 보고 몸 상태도 보면서 팽팽팽 돌아간다. 아 근데 뭔가 살이 찌고 있어. 허리가 두꺼워지고 있어. 아 이게 더 먹는 거구나. 좀 적게 먹어봐야지. 팽팽팽 돌아가지 않아. 더 먹어야 돼. 팽팽히 돌아간다. 허리둘레 그대로야. 요걸 찾으면 여러분들은 살도 빼면서 근육은 지키는 그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다이어터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고비죠. 살이 빠지다가 정체기가 왔다. 이거 굉장히 힘들죠. 암만 해도 이제 더 내려가지 그렇죠? 않고. 초반에 신나게 빠지다가 네. 어느 순간 안 빠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 정체기도 오늘 코드로 보면 여러분 다 해석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줄인 인풋 칼로리에 맞게 몸이 아웃풋을 줄인 거죠. 아까 제가 요요 현상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죠. 그래서 먹던 대로 먹어도 나는 닭가슴살, 야채, 샐러드만 계속 먹던 대로 먹었어. 계속 빠지다 왜 안 빠져? 몸이 거기 닭가슴살, 야채에 맞춰버린 거야. 그럼 방법은 뭐냐면 더 적게 먹어야죠. 하지만 이건 뭐냐 버렸죠?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웃풋을 늘려야죠. 더 움직인다. 그죠? 아웃풋을.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운동. 자, 아까 제가 내 몸에 약간 더 적게 칼로리를 찾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로 먹는 거를 딱 찾으면 제일 좋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봤더니 나는 일주일로 봤을 때 이 정도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걸 딱 정해놓고 오히려 아웃풋을 늘리는 게 낫지 먹는 걸 줄이는 거는 통제도 안 되고 루비콘이라니까 영원히 이렇게 못 산다니까. 한 가지만 또 오늘 코드로 바라보면 정체기가 이 신호일 수 있어요. 정체기를 몸무게로 바라보는 게 문제야. 제가 80에서 쭉 빠지다 70에서 멈춰 있어요. 70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좋은 신호일 수도 있는데 근육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가요? 밀도가 더 높잖아요. 그죠? 근육이 늘어난 거야. 그리고 체지방은 빠졌는데 마침 그게 두 개 딱 맞아서 체지방 5kg 빠진 것만큼 근육이 5kg 붙어갖고 70에서 고정돼 있는 거야. 사실 이거는 최적의 상태거든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체중계 제발 보지 말고 인바디 같은 거, 인바디도 정확하진 않지만 인바디를 한번 쓱 측정해서 되면 사실은 무게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죠. 그 정체기가 아니라 지금 발전기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수평 성장 중이다. 슬럼프의 코드에서 얘기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근육이 는 거니까 수평 성장도 아니고 수직 성장인데 그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몸무게는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바로 그거죠. 그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적정 칼로리를 이제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적정 몸무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체기라는 게 이게 빠지는 것만 생각했을 때잖아요. 어느 아니요. 정도 딱 되면 아 이게 내 적정 체중이야. 체중은 아주 좋은 수치가 못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내 신진대사가 고정이 되면 몸무게도 변화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내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과잉되지 않아서 살은 찌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됐죠. 그리고 몸무게를 딱 봐. 그래서 아, 내 몸무게는 63이구나 하면 그 다음부터 63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내 기준은 63이야. 이거는 상태를 고려 안 한 거니까 근육량과 체지방을 고려 안 한 거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코치님이 저한테 저는 목표를 얼마로 하면 될까요? 몸무게를. 그럼 난 대답 못 하겠어. 당신은 근육이 많이 필요해서 근육량까지 72가 에너지틱한 상태잖아요. 아, 그러면 72여야 되는 거야. 아까 제가 그런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그 몸매가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그렇게 에너제틱한 상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약간 살집이 있었을 때 더 에너제틱하다고 한 사람이 있어. 체지방률이 무조건 몇 %여야 된다. 또는 몸무게가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제틱하고 살이 안 찌는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에너제틱한데 과잉되지 않은 그 상태가 됐을 때 저를 봤더니 63이야. 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결과물로서 측지해야지 처음부터 저는 63이 적정이군요. 보통 뭐 키 곱하기 뭐 얼마에서 적정 몸무게 막 하잖아요. 그런 건 아무 소용 없다. 아, 그렇게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이어트의 그 한계가 나오는 거죠. 뭐 다이어트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표준화하느냐. 그게 답답한 소리지만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너무 허무의주의를 빠져서 다 필요 없어. 그건 또 아니고 근데 너무 그런 표준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 제가 아까 말한 섭취 칼로리든 뭘 찾을 때에는 몸 상태 집중하는 게 오히려 가장 낫다. 물론 그런 평균 몸무게 이런 것도 참조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칼로리 같은 존재다. 약간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적인 기준으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무게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허리둘레. 허리둘레. 이것도 사람 키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허리둘레 자꾸 왜 강조하냐면 내장 지방은 무조건 적을수록 좋거든요. 그게 신진대사에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허리둘레 정도만 오히려 그 수치를 목표로 할 거면 허리둘레를 세워라. 허리둘레도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들이 꿈으로 삼는 45kg인데 배가 이만큼 나온 거야. 봐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좋은 기준이 썩 되지 못한다.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네요. 드디어. 모든 다이어터들의 꿈이죠. 운동 안 하고 살 빼는 방법. 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동 안 하고 빼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안 그래도 이게 댓글에도 있더라고요. 누가 했더니 내 밑에 공부 안 하고 성적 올리는 방법이네? 그러면서 되게 싸잡아서 약간 비난하는 거였는데 제가 놀라운 답을 드릴게요. 아웃풋대로 하면 안 하고 살 빼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의 아웃풋에서 말하는 약간만 적게 먹으면 돼요. 하지만 영원히 그래야 돼요. 영원히.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먹는 순간 요요가고 살이 쪄요. 그리고 유산소도 안 할 거잖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폭식했잖아요. 만회할 방법이 없어. 내가 2,500이잖아요. 평생 2,000을 먹으면 계속 살이 빠져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이라도 3,000을 먹는 순간 이제 요요가 다시 찾아올 거니까 그 자신이 있으면 하면 돼요. 운동 안 하고 살 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돼요. 막 마치 노력 안 하고 살 빼려고 해요. 아니 적게 먹는 것도 노력이에요. 운동 안 하고 살 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오늘 말하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먹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멋진 얘기를 할게요. 운동은 왜 해야 되냐면 칼로리를 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철학적인 코드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먹는 것에서 아무거나 먹기 위해. 현실적으로 사는데도 살이 안 찌기 위해서 아웃풋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운동. 그죠? 약간 은행 예금 같다고 할까요? 지금 안 쓰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적금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막 사고 싶은 거 생겼을 때 막 살 수 있잖아요. 반면에 예금이 없으면 사고 싶을 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긴급 상황에서 폭식할 일이 생겼어도 괜찮은 거고. 그죠? 운동을 막 한 일주일 동안 못하는 날이 생겼어도 내 기본적인 신진대사가 올라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운동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오늘 중요한 코드예요. 그냥 야 노력해야지 살이 빠지지 가만히 있으면 빠지냐? 아니요, 안 먹어도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다시 그 소모성으로 보지 말고 내 어떤 기본 적금을 올려놔서 먹기 위해 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 먹기 그냥 위해 먹어도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질문이 운동 안 하고 살 빼는 방법은 있나요? 있다. 싸잡아서 비난하지. 운동을 연애 지금까지 운동은 노력이고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적어 살이 그렇게 보지 말아라. 운동은 기본 칼로리를 늘려서 먹어도 살 빠지게 하는 그런 거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또 나이가 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 기초 신진 대사량이 줄어드니까 계속 줄여야겠네요. 그죠? 먹는 거를. 맞아요. 그래서 나 젊었을 때 먹던 대로 먹었는데 왜 살이 찌지? 그거는 젊었을 때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아웃풋이 계속 계속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는.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중 요새 보니까 수험생만 보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일단은 40대가 넘으면 그냥 운동은 필수예요. 만약에 몸매를 유지하고 싶으시잖아요. 줄이셔야 돼요. 계속 줄이셔야 돼요. 루비콘 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인데? 나이가 들면 저절로 루비콘 강으로 가는데 먹는 거에서도 루비콘 강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야말로 산책하지 마시고 조깅하지 마시고 등산하지 마시고 무거운 거를 신음소리 내는 근육 운동을 제발 하세요. 요새 안 그래도 신문기사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노인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근육 운동. 노인이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오늘 코드로 보면 다 해석이 되죠. 등산 같은 거 안 좋나요? 이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일단 두 가지 생각을 해보죠. 정말 등산할 때 단전에서 깊은 신음소리가 나오느냐. 두 번째, 심장이 확 되느냐. 뛰어 올라가야겠네. 뛰어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이 무리가. 삐끗하게 되죠. 이거대로 하면 다 응용이 돼요. 그냥 봐봐요. 최악. 등산하고 딱 갔다 오셔서 오늘 운동했으니까 막걸리 한 잔. 탄수화물, 안 먹을 수 없지. 탄수화물 음료. 당과 녹말의 집합체인 막걸리를 드시는 그러면서 계속 술이 땡기잖아요. 술을 부르죠. 최악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술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 당과 녹말인가요, 그러면? 술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높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약간 부스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의 부스터냐면 일단은 그 포만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많이 먹게 만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이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는 게 술을 먹으면 이게 독성이기 때문에 이 칼로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 먹은 다른 지방 있죠. 네. 이거를 처리를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건 그냥 살로 그냥 살로 지방세포도
지방을 내보내거든요. 네. 이 모든 활동이 다 중지되고 오로지 술을 빨리 알코올 하는데. 분해하는 데만 네, 있으니까. 그래서 술은 영양소로 안 돼서 빈 칼로리란 말이 있거든요. 술은 아무리 먹어도 살로 안 간대. 1번 영양소로 지 않은 가요. 몸의 구성성분도 안 돼. 하지만 칼로리는 있어요. 네. 근데 칼로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칼로리는 몸에서 어떻게든 인풋인 거야. 500, 1000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걸 써야 돼요. 가장 최악은 뭐래요? 이걸 쓰기 전까지는 나머지 것들은 다 홀딩이고 나머지 신체 활동이 마비가 돼서 결국은 가만히 있어도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살은. 근데 그것도 멈추고 그다음 먹은 것들도 이제 막 소화돼 갖고 하는 것도 멈춰서 이게 나쁜 의미의 부스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술을 먹잖아요. 제가 술만 먹었잖아요. 호날두 몸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술은 저에게는 어떤 의미냐? 제가 술은 나중에 술의 코드에 달아드릴게요. 약간 중추에 가까우시죠? 아니. 이렇게 했습니다. 중추에 가깝다는 건 좀 오바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술에 대해서 정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술만 안 먹으면 더 완벽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술 때문에 주 3회 운동하는 거예요. 술만 안 먹으면 주 1회도 돼요. 왜 이런 짓을 하냐 생각을 해봤더니 술은 저에게 있어서는 중추를 보조하는 말초예요. 중추까지는 아니고 중추를 상당히 보조하는 말초예요. 이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제가 술의 코드. 이 수험생 채널이 그래도 많아서 이걸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아니면 여러분이 대학생 돼서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말로 하면 당, 녹말만큼 술은 다이어트로 보면 최악의 음식 중에 하나. 그러면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먹으면 그래도 인풋은 들어왔다. 이 칼로리가 꽤 크다. 두 번째, 그걸 하는 순간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지방 대사. 사실 가만히 있어도 살은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살짝 마비가 되기 때문에 술만 먹어도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한두 잔 정도를 안주 없이 술만 먹으면 그건 상당히 나쁘진 않다. 술만 많이 먹으면 결국은 그거는 그냥 초콜릿 케이크 많이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술 먹고 삼겹살에 볶음밥에 된장찌개를 먹으면 최악이네요. 자, 마지막 이렇게 끝납시다. 왜 석코치가 왕성한 신진대사를 가지면서도 살이 쪘는가? 항상 그렇겠죠. 술을 먹으면서 삼겹살을 드시면서 마지막은 볶음밥으로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길에 헛헛한 마음을 짜장면으로 3,500 정도의 왕성한 신진대사를 가졌죠. 젊었을 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3,000, 2,500이 되고 있죠. 그런데 쪼그라들고 있어. 그런데 운동을 해서 다시 늘리진 않고, 그죠? 젊었을 때 먹던 걸 똑같이 먹고 있죠. 그죠? 술, 칼로리가 높죠? 다른 걸 마비시키죠? 거기다 고기를 먹죠? 근데 마지막에 볶음밥을 먹으면서, 그죠? 이 부스트 때문에 고기까지도 살이 되면서. 근데 젊었을 때 왜 괜찮았다? 그래봤자 3,500이 돌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2,500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그냥 똑같이 먹고 싶잖아요. 운동을 열나온대요. 그러면 이걸 한 5,000까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먹고 살이 안 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고정. 막 전 금욕주의자 된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좀 코드를 정하라고요. 저는 술은 꼭 먹어야 된다고 정했거든요. 그러면 볶음밥을 줄일까? 만약에 볶음밥도 중추를 상당히 도와주는 말초잖아요. 포기하지 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짜장면 없애요. 그러면 그 운동을 좀 더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주 3회 2시간 하는 거 줄이겠다고 생각해봤는데 술 때문에 마지막 집착도 있지만 오늘 제가 가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술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 삶이 조정이 되는 거죠. 영상이 곧 끝나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운동을 제가 지금까지는 식이요법과 평소 생활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최근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좀 추가를 해야 기초 신진대사가 늘어날 텐데 그럼 저에게 적합한 운동은 이 헬스 말고는 특별한 게 없을까요? 제가 들었잖아요. 먹을 것 좀 줄이고 많이 걸었더니 살이 빠졌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 인풋 줄인 거고요. 걸어다니는 건 그냥 인풋 마이너스 운동인 거죠. 실제로 아웃풋 올라간 건 없어요. 지금까지는 결국 인풋 운동, 인풋만 태우는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먹은 거 더 먹잖아요. 살이 찌실 거예요. 그렇죠. 추가했으면 하는 게 그냥 결국은 스쿼트를 해야 되나요? 그죠? 웨이트를?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이제 헬스장 가기 귀찮고 하시잖아요. 근데 다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볶음밥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그렇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에 있는 어떤 다이어트의 영상 컨텐츠보다 정말 집대성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아쉬움이 좀 남아. 혹시나 여러분이 빼먹은 게 제가 있으면 너무 반박만 하지 마시고 에이 그거 설명 못하네. 아니요. 저는 자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이 정도 컨텐츠는 없다고 보고요.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다이어트의 집대성이라고 보거든요.
몇 킬로 빼셨죠? 20kg 정도 뺐죠. 그리고 8년 동안 유지하고 있죠. 요요가 없으면 뭐 일단 근데 뭐 저는 제 몸이 그랬으니까 다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이론적으로 봐도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거고 빼먹은 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약간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반박을 위한 반박하지 마시고 원리 중에 문제가 있거나 원리 중에 빠진 게 있으면 그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더 이걸 집대성하는데 저는 이 정도로 개인 연구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이거를 진짜로 저희 그 회사 연구진 연구에서 정말로 정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물론 그래도 한계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하게 칼로리랑 호르몬이 수치가 안 되는 미래가 오지 않는 이상 덜 정확한 거 있는데 그때까지 현대인들은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뭔가 책으로 내든 뭘 하나씩 하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에 뭔가 팩트에 문제가 있거나 빠진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스케일적인 이런 것들은 이걸로 안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자부심합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출판사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이 유튜브 컨텐츠만 그대로 책으로 써도 자 이거는 꼭 영어 중국어로 번역합시다. 이게 너무 분량이 길긴 한데 보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댓글 때문에 더 국내 최고를 넘어서 100% 인류를 위한 저도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영어 재능 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영어 잘하거나 중국어 잘하는 분도 있으면 연락 좀 댓글. 주세요. 연락 좀 주세요. 댓글 한번 주시면 진짜 뭐 정당하게 원하면 댓글에 뭐 문상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하게 나중에 저희 스터디 코드에 입사할 때 무조건 우선순위 1순위 특혜를 제공하고 연락 주세요 진짜. 자, 긴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라이프 코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